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종종 피의자나 피고인이 "내가 진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장은 잘 해야 돼요. 아마도 뭔가 범죄의 동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나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더 치밀하게 못해 가지고 이렇게 걸렸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진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말의 함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사고 치려고 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먼저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금방 걸릴 뻔히 드러날 일을 했겠냐. 나도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겠냐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내 행동은 실수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냐. 내 행동은 실수였다. 혹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범죄가 되는 걸 잘 알고 있고 경찰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런 위험을 감당해 가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이걸 잘못 말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변명을 할 계획을 세우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어요. 혹은 너무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문이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지인들로부터 돈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된 분들의 경우, 이제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기치려고 했으면 뭐 이런 푼돈 가지고 사기를 칩니까? 애초에 더 많은 돈을 받아냈겠죠." 그런데 인제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은 애초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만 애매한 액수로 돈을 뜯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어요. 사기라고 해서 무조건 큰 액수만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소액 사기도 많고 '내가 해 먹을 거면 확실하게 해 먹었겠죠.'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절도죄 같은 경우, 마트에서 물건 계산하지 않고 나온 경우에도 '내가 훔칠 생각이 있었으면 진짜 티 안 나게 들고 나왔겠지. 이걸 뻔히 걸리게 내가 들고 나왔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절도죄로 마트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해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에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결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봐도 결제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다 대고 "내가 훔칠 거였으면 이런 거 안 훔쳤죠."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얘기일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슷한 말도 다르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사기칠 생각이었으면 더 많은 돈을 빌렸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정도 금액은 내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정리를 못하고 "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해 버리면 비슷한 말인데 참 다르게 들리는 거죠. 절도죄의 경우에도 그래요. "내가 뭐 이런 걸 훔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 계산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가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제 이런 경우는 이거를 확인을 하고 왜 안 돌아왔는지 이런 부분을 다 캐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뒷얘기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절도 같은 경우는,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 같은 경우, 깜빡해서 마트에서 뭐 물건이 됐든 아니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신발 혹은 우산 같은 거를 잘못 신고 들고 왔든 아니면 주유기에 꽂혀 있는 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가 됐든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딱 봐도 아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분명 저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진짜 정신이 없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는 어렵죠. 다른 사람 우산을 잘못 가져와 놓고서는 이거를 몰랐다든가, 내가 마트에서 계산 안 하고 들고 나왔는데 계산 안 한 거를 몰랐다든가, 주유기에서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그걸 몰랐다든가, 그거는 모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옷을 잘못 바꿔 입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 옷이 아니면 바로 알 것 같거든요. 신발도 그렇고, 신발도 헷갈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산도 뭐 들어보면 바로 아는 건데요.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실수는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다음에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질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이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어딘가에 꽂아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돌고 돌면 결국 "제가 뭐하러 우산을 훔쳐 가겠어요. 저도 집에 우산이 한가득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경찰 조사 받을 때 이런 얘기가 효과적이지 않아요. 집에 신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고 보면 이런 일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었으면 이런 걸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허접하게 계획을 짜고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맥락에 맞게 주장을 해야 되고, 잘못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제 사람이 몰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경찰 조사 받을 때 가급적 피해야 되는 표현들 몇 가지를 또 살펴보면, "그러면 이런 실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 계신 분 말고도 수많은 사람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다른 사람 카드가 꽂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결제를 하고 나왔다라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일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건 실수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수사기관에서는 한 명만 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 범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나 이런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 범죄 동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집도 잘 살고 풍족한데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도벽이라고 하죠. 그냥 도벽이 이유 없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집이 가난하고 못 살아야만 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절도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길게 항변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동기나 이런 것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동기에 대해서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흘러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도나 점유이탈물 행력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돈 진짜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경찰서에 오신 분들은 오히려 막 당당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랬겠느냐. 그런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얘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어떤 얘기로 정리가 되냐면요. "내가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꿀꺽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처벌받을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뭐 몇만 원 가지고 나를 처벌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수사관 입장에서 사람이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실수가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러면 선처를 해 주고 싶다가도 해 주기 싫어지겠죠. 즉결 심판 같은 걸로 빼 주고 싶어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얘기를 잘못하면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사기를 쳤다. 복수를 하고 싶어서 폭행을 했다. 뭐 생활고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 이런 거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정말 강력 범죄인 경우에는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절도에는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왜 그걸 했는지 뭐 동기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팟캐스트 내용을 정하게 된 데에는 요즘 뉴스에 사실 내가 진짜 하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냐?라는 변명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변명이 통하는 사건이 있고 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를 물어보면 "했어요, 안 했어요?"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왜 했겠습니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했는지가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본인이 한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혹은 사기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셔 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무작정 경찰을 찾아가서 동기가 없다는 점이나 그냥 억울함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차라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